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니.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버린 일을 그저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다니. 정혜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창밖으로 스며드는 미명의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이 가장 평온했어요. 도윤이 녀석, 요즘 부쩍 바빠 보이네. 혜진은 커피를 끓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외동아들 도윤이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뜸했거든요. 30을 앞둔 아들이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머니 마음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전 10시쯤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그럼 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 드실까 하는데. 혜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하고 싶다는 사람이라니 설마 그 사람일까요? 도윤은 그동안 연애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압구정에 있는 카페로 올까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카페에 도착한 혜진은 도윤을 금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혜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분이 서미정 씨예요. 미정 씨, 저희 어머니세요. 미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도윤 씨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혜진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윤이가 미정 씨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서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색한 웃음이 오갔어요. 점심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지만 혜진은 계속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정이 가족 얘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미정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직 경력이 짧긴 하지만요. 그럼 집은 어디세요? 강남구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새어머니랑 같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정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 잠깐 굳어지는 미정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도윤이 혜진을 따로 불렀어요. 엄마, 미정 씨 어때요? 좋은 아이 같은데. 그런데 도윤아, 너희 언제부터 만났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사실 결혼 생각도 하고 있어서 엄마께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혜진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니. 하지만 동시에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6개월이나 사귀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니. 그래, 좋구나. 그런데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니?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좀 조심스러워해서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가정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미정이라는 아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가족 얘기만 나오면 어색해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정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미정의 만남이 더욱 잦아졌고
혜진도 미정과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미정은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가족 얘기만 나오면 말을 아꼈습니다. 엄마, 이제 상견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토요일 아침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 언제 할 생각이니? 다음 주 일요일은 어떠세요? 미정이 아버지께서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요. 혜진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미정의 가족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들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좋다. 어디서 만날까?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미정이 아버지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상견례 당일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메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받았어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미정이 아버지 좋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도윤이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이미 미정과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얌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어딘가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정이 새어머니 서명자입니다. 명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혜진은 그 여성에게서도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미정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는 언제 오시나요? 혜진이 물었을 때 미정이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기 오시네요. 혜진도 따라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를 본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키 큰 체구에 희끗희끗한 머리, 여전히 단정한 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남자. 바로 이태석이었습니다. 25년 전 혜진과 어린 도윤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 말이에요. 태석도 혜진을 보는 순간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건넸어요. 혜진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도윤이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 아니다. 괜찮아. 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태석은 그런 혜진을 보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정이 아버지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정이를 키운 사람입니다. 키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묘했어요. 친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키운 사람이라니. 혜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혜진은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태석은 오히려 편안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도윤이 정말 많이 컸네요. 어릴 때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태석의 말에 도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나요? 아, 그게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요. 태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을 때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진정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하필 태석이 미정이 아버지란 말이야?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태석과 미정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니.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 아들을 버린 일을 그저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다니. 상견례는 겉으로는 무난하게 끝났지만 혜진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이상하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미정의 아버지가 바로 도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한 후 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상견례 때부터 계속 이상하셨어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아,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도윤이 혜진 옆에 앉자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만난 미정이 아버지 말인데 그분이 너의 친아버지야.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이태석, 그 사람이 너를 버리고 떠난 내 아버지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럼 미정이는 제 누나인 건가요? 아니야. 그 아이는 태석이 재혼한 후에 키운 아이일 거야. 친딸은 아닌 것 같더라. 혜진은 오늘 상견례에서 들은 태석의 말을 떠올렸어요. 미정이를 키운 사람이라고 했으니 분명 친딸이 아닐 거예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필 왜 미정이가?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도윤 씨, 오늘 상견례 어떠셨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긴장하신 것 같던데.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딘가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도윤 옆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미정도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정 씨, 우리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1시간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은 불안한 표정으로 혜진과 도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 씨, 오늘 만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솔직히 말해요. 태석이 도윤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미정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도윤 씨를 만나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때 헤어졌어야 했잖아요. 왜 계속 만났죠? 저는 정말 도윤 씨를 좋아했어요.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저와 도윤 씨는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별개라고요? 세상에 그런 별개가 어디 있어요? 도윤도 미정을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미정 씨,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도윤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아버지, 태석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는 옛날 일은 잊고 살자고 하셨어요. 도윤 씨와 어머님께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힐끗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25년 전에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지금 와서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요? 이미 충분히 피해를 줬잖아요.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윤 씨, 제발.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혜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어요. 도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 분명 태석이 뭔가 꾸민 일일 거야. 그런데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혜진도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석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좋은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태석이 떠나던 그날의 아픔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미정과의 연락을 끊었어요. 혜진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미정이에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이 제 생일인데 집에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해요. 도윤 씨와 어머님도 오실 수 있을까요? 혜진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일 파티라니. 미정 씨, 지금 이런 때에.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도윤 씨한테도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도윤이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도윤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혜진의 설득으로 결국 가기로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끝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오후 혜진과 도윤은 미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단독주택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집에 혜진은 놀랐습니다. 태석이 이런 집에서 살고 있구나. 혜진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과 도윤을 버리고 떠난 후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따뜻한 조명이 집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미정과 명자, 그리고 태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미정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태석은 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생일 케이크와 함께 준비된 음식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 같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미정이 생일 축하해요.
명자가 먼저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어색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도윤도 억지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혜진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석과 명자, 그리고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가 혜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낯익은 사진이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액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진 속에는 태석과 미정,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다름 아닌 도윤이었어요. 아마 5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미정의 집에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죠? 혜진은 급히 화장실로 향했지만 사실은 집안을 더 살펴보고 싶었어요. 복도를 지나면서 다른 방들을 힐끗 들여다봤습니다. 미정의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혜진은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앨범 속에서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더 많이 보였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혜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미정이 도윤을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미정과 태석이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 사진 치우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깜빡했어. 어머님이 알아차리시면 어떻게 해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라. 혜진은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실로 돌아간 혜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아까 거실에 걸린 사진이 참 인상적이더라. 혜진이 일부러 언급하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사진 말씀이세요? 아이가 함께 나온 사진 말이야. 혹시 친척 아이인가? 미정은 태석을 힐끗 바라봤어요. 태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건 예전에 아버지 친구 아들이에요. 미정의 대답에 혜진은 더욱 확신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무슨 사진 얘기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혜진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생일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물었어요. 엄마,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상했어. 도윤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이 훨씬 복잡할 것 같아. 혜진은 오늘 본 사진들을 떠올리며 확신했습니다. 미정과 도윤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태석의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진실을 알아내야지. 태석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말이야. 다음 날 일요일 오후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미정의 집에서 본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태석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정혜진이다.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있어. 한강공원으로 나와. 1시간 후에. 혜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태석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기다리던 혜진 앞에 태석이 나타났어요. 25년 만에 단둘이 만남이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의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급해? 태석이 먼저 말을 꺼내자 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급하긴. 25년 만에 하는 얘기가 급하지 않겠어? 혜진아, 과거 일은. 과거 일이라고? 어제 미정이 집에서 본 사진들도 과거 일이야? 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혜진이 사진을 봤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무슨 사진 말이야? 도윤이 어릴 때 사진 말이야. 내가 미정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혜진의 추궁에 태석은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말해줄게. 태석은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미정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내 친구 딸이었어. 친구 딸? 응. 내 대학 동기였던 서준호라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때 미정이를 맡겨달라고 부탁했거든. 혜진은 말없이 태석의 얘기를 들었어요. 미정이는 그때 겨우 5살이었어. 너무 어려서 친아버지 기억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키웠지. 그래서 그게 도윤이랑 무슨 상관이야?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크면서 너희 얘기를 가끔 했어.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너는 어떻게 사는지. 혜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본 거야? 아니야.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였어. 하지만 미정이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도윤이를 봤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 일하면서. 혜진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도윤이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 아, 물론 처음엔 그냥 오빠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어릴 때 함께 놀았던 기억도 있고. 태석의 말에 혜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잠깐 함께 놀았다고? 미정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있었거든. 도윤이가 5살, 미정이가 3살쯤 됐을 때. 혜진은 기가 막혔어요. 그때 태석이 가끔 아이를 데려온다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정이었던 거죠. 그럼 미정이는 도윤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어렴풋이나마. 그래서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미정이를 부추긴 거야? 도윤이에게 접근하라고?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 미정이가 도윤이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말렸거든. 너무 복잡한 일이라고. 그럼 언제부터 바뀐 거야? 미정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 도윤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냥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태석의 변명에 혜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허락한 거야? 우리 모르게. 미정이가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만나라고 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자고. 자연스럽게?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이 힐끗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내가 버린 아들에게 내가 키운 딸을 붙여주는 게. 태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혜진의 추궁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25년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더니 이제 와서는 내 맘대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려고? 혜진아,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도윤이가 불쌍해서? 아니면 미정이가 불쌍해서? 혜진은 일어서며 태석을 내려다봤어요. 태석아,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태석도 일어섰습니다. 혜진아, 미정이는 잘못이 없어. 그 아이 진심이야. 진심? 혜진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진심이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우리를 속이면서 무슨 진심이야? 그건 태서가 너는 언제나 너 편한 대로만 생각해. 2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혜진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이한테 전해줘. 도윤이는 포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시작된 연애는 절대 제대로 될 수 없어. 혜진아, 잠깐. 하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석은 혼자 벤치에 남아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도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도윤은 충격에 빠졌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미정이가 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 모든 게 계획된 만남이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아버지가 가끔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정이었다니.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울었나 봐요. 어머님, 도윤 씨와 꼭 얘기하고 싶어요. 혜진은 망설였지만 들여보냈어요. 거실에 앉은 미정 앞에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도윤 씨, 제가 어릴 때부터 오빠를 알고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다고요? 어렴풋한 기억만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께 확인했어요. 혜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헤어졌어야 했잖아요. 저는 이미 도윤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미정의 고백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이면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미정 씨를 믿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윤 씨,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미정 씨를 믿을 수 없어요.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미정 씨,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어요. 태석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아버지. 네. 지금 어디 계세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도윤과 혜진은 놀랐어요. 미정은 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혜진이 막아섰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머님, 왜요? 아버지는. 어쨌든 도윤이 아버지잖아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석이 깨어났을 때 혜진과 도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가 왜?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세요. 혜진의 말에 태석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25년 만에 느끼는 혜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후 세 사람은 병원 로비에 앉았어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혜진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 씨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시작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도윤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요. 네. 도윤 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정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미정이 떠난 후 혜진과 도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정 씨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도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도윤아, 이런 복잡한 관계로는 행복할 수 없어. 내 판단이 옳아.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들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 이번 일로 많이 배웠을 거야. 사람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거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은 생각했어요. 태석과의 만남도 미정과의 이별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정과의 이별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빴던 일정들을 모두 정리하고 회사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태석이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아버지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태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있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혜진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태석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우리 둘만 만나자. 왜요?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미정이 일과는 다른 얘기야. 도윤은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25년 만에 단둘이 대화였어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내가 5살 때 떠난 일 말이야.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은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선택하신 일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사실 너와 엄마를 떠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태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고 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했지. 그래서요? 회사에서 나를 고소하겠다고 했어. 그럼 감옥에 가야 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 도윤은 점점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누가요? 지금 생각해보니 미정이 친아버지였던 것 같아. 서준호라는 사람 말이야. 태석의 말에 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미정이 친아버지요? 응. 그 사람이 내 빚을 모두 갚아주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어. 무슨 조건이요?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와 엄마를 떠나라는 거였어.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조건을? 서준호가 너희 엄마를 좋아했거든. 대학 때부터 혜진을 좋아했다는 말에 도윤은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엄마를요? 응. 그런데 엄마는 나를 선택했지. 서준호는 그걸 계속 못마땅해 했어. 태석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자 나를 너희한테서 떼어놓으려 했던 거야. 그럼 아버지는 왜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옥에 가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았어. 그리고 서준호가 엄마를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지. 도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없이 떠나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알아.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태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세요? 서준호가 죽었어. 작년에. 도윤은 놀랐어요. 미정이 친아버지가요? 응. 그래서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미정이를 너한테 보낸 것도 서준호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유언이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호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미정이를 내게 보내달라고. 자신이 너희 가족을 헤어뜨린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 도윤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모든 진실이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럼 미정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아니야. 미정이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너희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알고 있어. 태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이제 너희 앞에서 사라질 거야. 충분히 피해를 줬으니까. 아버지, 엄마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라. 엄마가 더 힘들어할 거야. 태석은 도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돌아섰어요. 아버지, 잠깐요. 도윤이 불렀지만 태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도윤아, 어디 갔다 왔니?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도윤은 결국 태석과의 만남을 숨겼어요. 혜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어요. 미정도 피해자였고 태석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라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미정을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혜진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도윤은 태석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매일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혜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일요일 아침 혜진이 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거실에 앉은 혜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태석이를 만났니?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직감이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건 분명 새로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일 거야.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태석과의 만남과 서준호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준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준호. 그 사람이 미정이 친아버지였다고? 엄마, 그 사람 아세요?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고 말고. 대학 동기였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했거든.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택했지. 도윤은 태석의 말이 사실임을 확신했어요. 엄마, 그럼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던 거네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25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태석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혜진아, 이걸 전해주려고 왔어. 거실에 앉은 태석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서준호가 남긴 편지야.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편지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을 협박해서 혜진과 헤어지게 만든 일,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는 고백, 그리고 미정을 도윤에게 보낸 것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다 읽은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석아, 미안해. 나는 내가 정말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아니야, 혜진아. 내가 미안해. 그때 너한테 말했어야 했어. 태석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드디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진은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미정이를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해봐. 이번엔 진실 위해서 말이야. 엄마. 하지만 서두르지는 마. 사랑은 조건이 아니야. 미정이가 어떤 아이인지가 중요한 거지.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아, 미정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미정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태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볼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버지, 앞으로는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도윤의 말에 태석은 놀랐어요. 정말? 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혜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일주일 후, 도윤은 미정을 만났어요. 카페에 앉은 미정은 도윤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도윤 씨, 웬일이세요? 도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미정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서준호의 이야기, 태석이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난 이유, 그리고 미정도 모든 걸 모르는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친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니. 도윤 씨, 그럼 저는, 미정 씨는 잘못이 없어요. 저도 엄마도 이제 알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윤 씨, 그럼 우리 천천히 해요, 미정 씨.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알아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집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이 돌아오자 물었습니다. 어땠니? 좋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상처도 지나면 흔적이 돼. 그 흔적이 널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말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작,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었어요.